그래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란 건 뭐냐? 자, 예를 들어 한 나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트랜잭션,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던 물건이 들어오는 걸 모두 리코드하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모든 걸 리코드하는 거를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리코드 해놓은 거고, 예를 들자면 뭐 임포트, 엑스포트, 트래블 뭐 등등등 다 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에 리코드 해놓는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그 터미널로지가 있는데, 자, 크레딧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페이먼트는 다 크레딧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는 거, 다른 나라로 나가는 거를 데빗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론적으로 요 크레딧과 데빗이 서로 이퀄해야 된다라는 텀이 그 이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따 그거 설명할게. 왜 그런지. 자, 그래서 크레딧과 데빗으로 나눴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레딧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오케이? 여기도 지금 inflow of the money into the country야. 근데 자, 그럼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자, 외국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산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저번에도 익스체인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만약에 미국이 자기 US 달러로 우리나라 못 사단 말이야. 우리나라 물건을 못 산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US 달러는 원으로 컨버트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인플로우가 들어온다는 거야, 돈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foreign은 우리나라 커런시, 예를 들어 원이라고 하면 원의 커런시를 디맨드하는 꼴이 되는 거야. 이게 더 지금 많다라는 거야. 그게 크레딧이야. 오케이? 그래서 foreign 되면 for one, 그리고 foreign 그 커런시는 서플라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을 사기 위해서. 오케이? 그게 크레딧이야. 자, 데빗은 그럼 반대겠지.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의 서플라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데빗이야.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서플라이 원을 하고 있고, 그거는 왜 하고 있냐? 다른 나라의 커런시를 사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크레딧은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데빗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되고, 그거를 익스체인지 레이트랑 조금 연관해서 커런시 그 트랜잭션이랑 좀 연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단 말이야. 오케이? 이따가 설명해 줄게. 또 한 번 더. 자, 그래서 BOP에는 총 어카운트가 세 가지 어카운트가 있어. 오케이? 자, current 어카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캐피털 어카운트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 우리가 할 건, 자, 바로 여기 지금 보면 current 어카운트라는 걸 먼저 할게. 자, current 어카운트 안에는 지금 보면 trade in goods and services라는 게 있어. 이건 내가 지금 일부러 나눠놨지만 어쨌든 똑같이 사이도 상관없어. 자,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엑스포터, 임포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엑스포트 하고 임포트가 있다라는 거지.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 엑스포트가 많다라는 소리는 뭐겠어? 그만큼 외국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산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그 커런시를 디맨드 한다는 소리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크레딧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플러스 사인이 나올 거야. 오케이? 이거 이따가 수치가 나올 거야. 근데 이때 설명해 줄게. 어쨌든. 자, 이름으로써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온 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임포트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는 거잖아. 그지? 우리나라의 커런시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건 데빗이고, 이거는 마이너스야. 오케이? 서비스도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물건을 그 사고 파는 거, 이건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 오케이? 엑스포트, 임포트 똑같아. 자, 이게 첫 번째 커런 어카운트고, 자, 두 번째 커런 어카운트는 인컴. 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wage, rent, interest, profit은 다 인컴에 속할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건 당연히 뭐겠어? 크레딧이 될 것이고, 자, 우리나라에 나가는 거는 데빗이 되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자면 뭐 웨이지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컴퍼니에서 일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트랜스퍼 시킬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의 인플로우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아웃플로우는 예를 들어 외국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트랜스퍼 시키는 거. 오케이? 들어오는 거 다 플러스, 나가는 거 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커런트 트랜스퍼는, 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들을 거의 다 트랜스퍼라고, 그 커런트 트랜스퍼라고 불러. 예를 들자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내추럴 디사스터 이런 것들이 생겼어. 그러면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돈이든 뭐 물건이든 뭐가 됐든. 오케이? 그런 것들을 커런트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래서 커런트 어카운트는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야. 오케이? 엑스포트하고 엑스포트 임포트를 하나로 쳐서 그거 하나, 인컴, 커런트 트랜스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썸업하면, 자, 여기도 보면 만약에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다? 그러면 우리는 데피시트라고 불러. 자, 반대로 자, 플러스가 더 많고 마이너스가 더 적다? surplus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이건 내가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두 번째는 캐피털 어카운트. 자, 여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첫 번째는 캐피털. 자, 우리나라의 물건을, 그러니까 뭐 캐피털이라고 하지, 에셋. 캐피털이라고 하면 뭐 이퀴먼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머시너리라든지 이런 거 다 캐피털이 들어가. 그래서 자,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 거, 외국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외국 물건을 사는 거, 캐피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팩토리를 지었어. 오케이? 그러면 그 나라의 에셋을 사야 돼. 땅을 사든지 뭘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런 게 바로 도메스틱이 foreign asset을 오너하는 거고, 반대로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 우리나라 와서 팩토리 그 땅을 사고 하는 것들, 이거 다 요거야. foreign ownership of domestic asset. 오케이? inflow, outflow,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리고 non-produced, non-financial asset이야. 이거는 아까 위에 거는 눈에 보이는 자산을 샀다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사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 non-produce 같은 경우는 뭐 natural resource 같은 것들, 아니면 non-financial asset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면 뭐 fishing right이라든지 airspace right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고받고 한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구역에서 낚시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그 허락 없으면 못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fishing right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캐피털 어카운트 있고, 자,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어카운트. 자, 첫 번째는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인베스트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는 똑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쉐어, 주식이라든지 번드라든지 국채, 거버먼트가 이슈하는 쉐어 이런 것들. 그리고 리저브 에셋, 센트럴 뱅크들이 각자 포reign currency 사고 파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리고 이건 어카운트는 아니지만 한 가지인데 errors and omission이라는 게 있어. 자, errors and omission이라는 거는 오차범위야. 쉽게 말하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엑스포트라든지 임포트라든지 뭐 캐피털이라든지 뭐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자, 그러면 그거를 레코드 할 때 분명히 그 리코드 할 때 리코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실수로라든지 이런 걸 때문에. 그럼 이 errors and omission은 그 오차 범위를 인정해서 그거를 밸런스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이건 내가 이따가 차트 보면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current account가 deficit이든 surplus든 다른 캐피털이든 financial account를 가지고 썸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썸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 뭐냐? 밸런스를 일으켜야 된다는 소리야. 자, 아직까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설명해 주자면, 자, 지금 보면 만약에 current account, capital, 뭐 financial information 다 포함해서 마지막엔 결국 0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리야. current account에서 플러스가 났어. 그러면 다른 걸로 마이너스를 내가지고 0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자, 이따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자, current account deficit,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거는 current account가 마이너스가 났을 때 financial이라든지 capital을 통해서 surplus를 내야 된다는 거야. 반대로 자, current account가 surplus가 나면 다른 걸 deficit 시켜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차트인데, 밸런스 BOP 차트인데, 자, 지금 current account가 여기 보면 마이너스 20이 났어. 그치? 자, 마이너스 20이 났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돈이 다른 나라로 훨씬 더 많이 나갔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캐피털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반대로 파이낸셜은 마이너스 1. 자, 지금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0. 보면 자, 마이너스 20, 플러스 1, 플러스 20이 났단 말이야. 자, 지금 이거를 세 가지를 썸업해보면 뭐가 돼? 플러스 1이 남잖아.
자, 그러면 에러스 오미션에서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0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에러스 오미션은 자, 그런 걸 레코드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인정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왜 0으로 맞춰놔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플러스가 났다.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가 이득을 보고 다른 나라는 피해를 봤다는 소리야. 서로 트레이드를 할 때. 자, 그럼 이건 unfair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마이너스를 내서 그거를 밸런스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결국 이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physical policy라든지 또는 monetary policy 또는 다른 폴리시들을 가지고 정부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은 되지만 다른 사이드 에펙트들이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각 나라마다 트레이드를 하거나 또는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할 때 걔네들은 이거를 서로 할 때는 각자 골을 갖고 있어. 무슨 골을 갖고 있냐면 보면 자, price stability, full employment, economic growth, 그 다음에 reasonable balance of trade, 그 다음에 avoid sharp fluctuation in its exchange rate. 이런 것들을 다 어치브하기 위해서 걔네들은 어떠한 폴리시들을 쓴다라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많은 골들을 한꺼번에 어치브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분명 무언가를 코렉트 하려고 하면 다른 쪽에서 프로블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분명히 뭔가, 그러니까 오퍼추니티 커스랑 똑같아. 한쪽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먼저 배울 건 피스컬 폴리시야. 자, 피스컬 폴리시라는 거 다들 알지? 텍스라든지 거번 스펜딩을 통해서 AD를 올리려고 하는 걸 피스컬 폴리시라고 하잖아. 그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 그 예를 든 게 expansionary fiscal policy야. 자, 근데 뭐냐면 정부가 expansionary fiscal policy를 하려고 하는데 government가 돈이 없어서 그 돈을 borrow 하려고 하는 거야. 돈을 빌려서 스펜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도 내가 써놨지만 자, government가 돈을 빌리면 나중에 result로 higher interest rate이 나올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정부는 자, 다들 번드라는 게 뭔지 알아? government가 이슈하는 쉐어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거를 팔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거야. 투자받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들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정부의 그 번드를 사고 싶어. 자,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리턴이 크면 사고 싶어 하겠지. 낮으면 굳이 뭐하러 다 딴 거에 투자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기네들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높이는 거야. 자, 이 번드를 다 투자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정부가 돈은 써서 AD를 올리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번드를 가지고 borrow 하고 이 결과로는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그래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자, 지금 사람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결국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높지 않으면 절대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 그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높아야지만 인베스트를 어트랙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디맨드를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AD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스펜딩을 늘리려고 했는데 crowd out effect라는 게 나오는 거야. 자, 왜냐하면 프라이빗 섹터가 정부한테 돈을 빌려줬다 치자고. 이 번드를 이용해서 정부는 번드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럼 난 여기다 지금 투자하고 싶으니까 프라이빗 섹터들, 그러니까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돈을 정부한테 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예전에 갖고 있던 돈이 없어졌어. 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돼?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쓴다는 거야. 왜? 빌려줬기 때문에. 이미 인베스트를 해버렸잖아.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 정부의 여기서 퍼포스는 뭐였어? 스펜딩을 늘리려고 했던 거였어. 그 나라들의. 근데 그 나라가 정부한테 돈을 꿔줬으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돈이 어떻게 돼? 당연히 less money to spend and invest.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expansionary fiscal policy의 에펙트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돈을 만약에 빌려서 한다면 정부가. 오케이? 자, 그리고 interest rate이 높아진다라는 건 뭐겠어?
demand for our currency가 높아지는 거지. 자, demand for our currency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자, demand가 높아지면 appreciate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의 밸류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엑스포트는 낮아질 것이고 임포트는 올라가서 오히려 나중에는 역으로 리세션 같은 게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디맨드가 늘어나면 그치? 어프리시 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expansionary monetary policy도 똑같아. 자,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같은 건 interest rate를 조정해서 AD를 affect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 또한 expansionary monetary policy는 AD를 늘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늘려? interest rate를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빌리게끔 해서 AD를 늘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세션일 때 AD를 올리려고 해서 그 interest rate를 낮췄는데 자, 그렇게 되면 interest rate 낮아지면 demand for our currency가 줄어들 것이고, 그치? demand for our currency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depreciate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자, 그러면 당연히 엑스포트하고 임포트는 좋아지는 건 맞지만, 만약에 트레이드가 이미 surplus였다라면, 이렇게 통해서 surplus가 더 커진다라는 거야. 그럼 안 좋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리세션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오케이?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 트레이드는 surplus가 있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surplus가 더 커진다는 거지. 그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는 밸런스가 안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current account deficit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consequence들이 있는지를 보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나라마다는 대체적으로 current account deficit 다들 갖고 있어. 왜 그러냐면 물론 안 그런 나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current account deficit 갖고 있는 건 이유는 자, 엑스포트는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임포트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잘 살아도 current account deficit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인컴이 많으면 임포트에서 돈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대신 다른 데서 플러스를 내니까 그 나라는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current account deficit이 있고 자, 우리가 알다시피 current account가 deficit이 나면 이거를 밸런스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 플러스를 내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치? surplus를 내야 된다라는 거지. 하지만 매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인터벤션을 통해서 데피시트를 없앨 수 있는데 자, 매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센트럴 뱅크가 가지고 있는 자, 보면 foreign currency reserve를 가지고 이 current account deficit을 밸런스를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 이게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인피니트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항상 foreign currency reserve는 어느 정도 수준만 갖고 있고 그걸 다 쓰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없어.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돼서도 current account deficit이 났을 때 그거를 그 밸런스를 일으키려면 이런 걸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리던지 아니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에셋 같은 것,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땅이든 뭐가 됐든 그걸 팔아서라도 이 데피시트를 밸런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current account deficit이 났을 때 돈을 빌려서 그거를 밸런스 일으키려면 어떠한 컨시퀀스들이 있는지 먼저 볼 거야. 자, 만약에 current account가 deficit이 나서 돈을 빚을 내서 가져와서 이거를 밸런스 일으키려면 문제점들이 항상 나올 수가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자기네 나라에 크레딧이 안 좋아. 그러면 돈을 빌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높여가지고 foreign investor를 attract 할 수는 있어.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자,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높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demand for our currency가 높아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리세션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자, demand for our currency가 높아졌다는 소리는 뭐겠어? appreciate 된다라는 거야. 자, appreciate 되면 임포트는 늘어나고 엑스포트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AD가 줄어들기 때문에 리세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 interest rate이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세이브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데 세이브를 하기 때문에 인베스트도 안 할 거고 컨섬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리세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돼. 오케이? appreciate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엑스포트는 안 되고 임포트 안 되는 것과 요거
방금 얘기했듯이 인베스트랑 컨섬션 스펜딩을 안 하기 때문에 세이브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문제점들은, 자, 만약에 론을 받았다 치자고. 자, 근데 이 론을 받고 계속 꾸준히 롱 페리드로 계속 론을 받았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론이 쌓이겠지. 빚이 쌓인단 말이야. 쌓이다 보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 빚을 못 갚는 처지까지 온다는 거야. 파산한다는 소리야. 자, 파산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actual default가 이게 파산이야. 파산이 되면 문제점이 뭐겠어? 일단은 나중에 혹시라도 또 론을 빌리려면 빌리지 못하는 것과 다른 나라랑 파이낸스 트랜잭션이 절대 불가능해져. 오케이?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론을 통하면. 자, 그리고 자, 알다시피 빚을 그냥 공짜로 주나? 그런 거 아니지. 자, 빚을 빌렸으면 어떻게 돼? 걔네들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내라고 하지. 이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도 보면 론을 갚아도 이자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어마운트 플러스 인트레스트이기 때문에 자, 나라가 돈을 벌어서 론도 갚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값도 갚고 이러다 보면 오퍼추니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 돈을 다른 데 투자 인베스트해서 오히려 그 나라가 디벨롭할 수 있는데 인트레스트를 갚고다든지 론을 갚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할 수도 있다. 오퍼추니티 커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이러한 론 때문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갚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갚고 엑스포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엑스포트로 벌어들인 돈으로 원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갚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인트레스트를 갚다 보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인풋 굿에서,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풋 굿에서 돈을 못 쓴다는 거야. 뭐 흔히 말해서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으로부터 사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코노믹 그로스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론 플러스 인트레스트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내가 지금 나쁜 점만 얘기했지만 좋은 점도 있다. 오케이? 자, 결국 돈을 빌려왔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킬 수 있어. 투자해가지고. 오케이? 애초에. 그러면 투자를 하면 그 나라의 GDP도 높아질 거고 그 나라의 GNI도 높아질 거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아오면 결국 그 나라는 이코노믹 그로스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방금 보여준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번에는 지금 current account가 데피시트이 있을 때 론을 가지고 빚을 가지고 그거를 커버를 했다면 이번에는 자, current account 데피시트이 있을 때 자, 도메스틱 에셋을 팔아서 그거를 커버하는 거를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 폴리시들이 있어. current account deficit을 밸런스를 일으키는 많은 폴리시들이 있는데 저번 주에 했던 거랑 이번 주에 했던 그 론이랑 그리고 도메스틱 에셋을 파는 자, 이런 것들은 마지막 보류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메서드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 current account가 데피시트이 났을 때 자, 요것 또한 financial account를 surplus를 만들어서 그거를 밸런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financial account를 surplus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domestic asset을 외국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direct investment 그리고 portfolio investment 다 financial account 쪽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땅을 팔던 가지고 있던 뭐 빌딩을 팔던 주식을 팔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야. 오케이? 인플로우 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 오케이? 똑같이 자, 우리 론을 가지고도 데피시트를 했을 때도 그 문제점이 있었지만 자, 도메스틱 에셋을 팔아서도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팔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첫 번째 은넷네스야. 자, 근데 어떻게 인덴니스라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도메스틱 에셋을 팔았다 이거야. 외국한테. 자, 근데 그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에셋이었어. 자, 그렇다면 다시 나중에 포렌한테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급해서 그걸 팔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마지막 보류 메서드란 말이야. 파이널 메서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커런트 어카운트 데피시트를 밸런스를 일으켰는데 자, 나중에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뭐 패실리티라든지 이게 인프라스트럭처인지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결국 이것 또한 빚에 속해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엑스포트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온다라는 컨셉 자체가 빚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이 인덴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 Poor International Credit Rating 하고 컨피던스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지. 자 Current Account Deficit을 도메스틱 엑셋을 팔아서 밸런스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컨디션들이 따른단 말이야. 자 Asset Depends. 자 일단 첫 번째는 자 Foreign Investor들의 컨피던스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Foreign한테 모든 걸 다 맡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 사줘야지만 이게 커버가 된다라는 거야. 또는 도메스틱 에셋이 팔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메스틱 에셋을 팔려고 하는데 포레인 인베스터들이 만약에 미래에 그 이코노미가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 안 사면 컨피던스가 없으면 결국 팔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그거는 결국 도메스틱 이코노믹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애들이 살 것이 포레이너들이 살 것이고 반대로 커런시가 너무 비싸다 그럼 안 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도메스틱 에셋을 팔았을 때 저번에 론과 같이 lower standard living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도메스틱 에셋을 다시 리게인 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자 consume less 해야 되고 오케이? 하지만 프로듀스는 예전보다 많이 해야 돼.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도메스틱 에셋을 다시 사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기 스스로한테 쓸 돈이 없어지고 그러면 스탠다드 리빙이 낮아질 것이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코노믹 그로스를 많이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코노믹 그로스를 통해서 뭐 GDP per capita도 올라가고 인컴도 올라가고 했다 치자고. 자 그러면 그 인컴을 가지고 이코노믹 그로스를 가지고 일단 두 가지를 다 어치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뭐? 자 일단 current account를 surplus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엑스포트가 훨씬 더 많아야 되고 플러스 그 돈이 남아 돌아서 financial account deficit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도메스틱이 foreign asset을 사올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코노믹 그로스가 어마어마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지. 왜냐면 일단은 current account surplus를 내고 그다음에 foreign으로부터 asset을 사와야지만 그 다음에 여윳돈을 가지고 자기네 그 스탠다드 리빙에 그 컨트리뷰트 하는데 지금 이거 두 개를 이제 어치브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 들고 이코노믹 그로스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스탠다드 리빙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지 않을지는 사실 모른다는 거야.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방금까지는 자 아까도 얘기했던 론과 그 도메스틱 에셋을 파는 거가 마지막 그 메서드가 됐다면 자 이전에도 우리 아까 폴리시가 많았지 그지? 자 그래서 그 폴리시들을 이벨리에이트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폴리시는 바로 expenditure reducing policy 말 그대로 AD를 디크시키려고 하는 폴리시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contractionary physical policy와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야. 자, AD를 디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자, AD를 디크시켜서 임포트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포트에 돈을 못 쓰게끔 막는다는 거지. 오케이? 줄일 수 있게끔. 근데 AD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AD가 줄어들면 좋은 점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니까. 도메스틱 인플레이션이. 자, AD가 줄어들면 프라이스 랩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 도메스틱 굿스 앤 서비스가 더 컴페리티브해질 것이고 그러면 엑스포트는 늘어날 것이고 임포트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야. 하지만 나쁜 점으로 봤을 때는 AD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웃풋, real GDP도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리세션이 생긴단 말이야. 언임플로이먼트가 늘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모니터리 펄스를 썼을 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 문제에서 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높여야 된단 말이야. 모니터리 만약에 그 펄스를 쓴다면
자, 그렇게 되면 커런시가 어프시 된다 그랬어. 그치? 인트레스트 레이트 높아지니까 그 foreigner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지고, 그럼 demand for currency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어프시 될 것이고, 이러면 나중에 결국 엑스포트는 줄어들고 임포트는 늘어나고, 오케이? 돌고 돈다라는 거야, 나쁜 게. 자, 그리고 expenditure switching policy. 아까 reducing은 그 디맨드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냐면 스위칭은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트레이드 프로텍션이 있지. 테러 쿼터 이런 거 다. 그래서 임포트 굿의 컨섬션을 그러니까 줄인다기보다는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도메스틱 굿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거를 트레이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포트 굿을 안 사고 그 대신 도메스틱 굿을 사게끔 만드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임포트 굿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 컴피티션이 사라지지. 그러면, 일단, 도메스틱 굿의 프라이스가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도메스틱만 프로덕션을 하기 때문에, 자, 사고 싶어도 양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예전에 임포트로 그 양을 더 늘렸다면, 지금은 임포트를 못하게끔 막는 거기 때문에, 현재, 도메스틱 컨섬션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도메스틱 그 프로덕션밖에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내가 도메스틱밖에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도메스틱 그 컨섬션은 줄어들 것이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 되면, 자, foreign 굿이 없기 때문에 컴피티션이 사라지고, 그럼 inefficiency가 생긴다라는 거야. 굳이 뭐 도메스틱 컴퍼니들은 크리에이티브 할 수도 필요가 없고, 프로덕티브 할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글로벌 미스로케이션 리소스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프로텍션을 하면 외국도 내 파트너, 트레이드 파트너들도 프로텍션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럼 리테일리에이션 오고, 그러면 트레이드 워가 생길 거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expenditure switching policy는 depreciation이야. 그래서 정부가 커런시를 디프리시에이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 당연히 커런시를 디프리시에이트 하면, 자, 엑스포트는 더 늘어날 거야. 왜? 예전보다 훨씬 더 싸졌으니까. 하지만 임포트는 줄어들 거야. 예전보다 비싸졌겠으니까. 그래서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날 거야. AD가 올라가겠지. 자, 하지만 문제는 뭐야? 자, 임포트가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높아졌고, 그럼 임포트를 가지고 팩터 프로덕션을 수입했던 사람들, 로우 메테리얼을 수입했던 사람들은 다 experience higher cost of production 할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inelastic한 프로덕이다, 그러면 이걸 그냥 컨슈머한테 패스해버려. 자기네가 오케이, 나 임포트 아직 계속 하겠어.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내 물건을 사니까 난 그 물건을 그냥 아주 비싸게 컨슈머들한테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컨슈머가 훨씬 더 버든이 심해질 거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inelastic하다는 거는 결국 로어 인컴어들한테 훨씬 더 많은 버든이 갈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expenditure switching policy의 마지막으로 supply side policy도 있는데, 자, supply side policy는 supply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RAS랑 LRAS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supply side policy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자, market oriented supply side policy랑 그 다음에 interventionist supply side policy라는 게 있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SRS랑 LRS를 인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개 다 cost of production을 줄일 거고, 왜냐면 SRS가 인크리스 하면 프라이스 레벨로 떨어지고 아웃풋도 늘어나고. 오케이?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를 써가지고, 자, 임포트는 그대로 놔두는데 도메스틱 프로덕션의 에피션시를 늘려주는 거예요. 커서 프로덕션도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싸지니까 사람들이 도메스틱의 이제 물건을 살 것이고, 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컴피티션을 인크리스 시켜서 도메스틱을 경쟁을 하게끔 놔둬가지고, 그러니까 포스하는 거지. 커스터 프로덕션을 낮추게끔. 오케이? 그래서 이게 example들. 요건 내가 나중에 매크로에서 설명하게 될 건데. 오케이? 그리고 인터벤셔니스트는 정부가 투자를 줘서 오히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걸 늘려서 그 프로덕티비티라든지 이런 걸 늘려가지고 인풋 굿이랑 컴퓨터 하시게끔 놔두는 거야.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목적은 커스트 프로덕션을 낮추고 프라이스 레벨 낮춤으로써 엑스포트를 더 늘리고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예전보다 더 싸졌으니까 포렌도 우리나라 물건을 살 것이고. 하지만 문제는 자 이거 example을 봤다시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 에펙트가 올 때까지. 서플라이 사이드 폴리시가 폴리시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폴리시야. 자, 다들 수고 많았어.